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국을 둘러볼 저는 이현서라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운영국을 둘러보기에 앞서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선 이곳은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집이자 그 아들인 제26대 왕 고종이 12살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이 집은 원래 기역자 형태의 조그마한 집이었는데 고종이 즉위를 하자 이 집의 주인인 흥선대원군이 이 운영궁을 넓히고 건물들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운현궁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사택이었습니다. 고종은 왕이 되기 전 12살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고종이 왕에 즉위했을 때부터 이웃에 있는 곡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운현궁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공식적인 궁은 아니지만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잠절은 궁에서 태어난 적자 출신이 아닌 왕이 즉위하기 전에 거처했던 집을 말합니다. 잠절하는 말은 주역의 잠룡 무룡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연못 속의 용이 승천해서 임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선에서는 고종을 포함해서 모두 12분의 왕이 잠저 출신이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왕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은 직업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왕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종 이전의 왕인 철종에게 왕자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왕족 중 한 명이었던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을 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영궁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아들을 왕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안동 김씨 가문은 순조 때부터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왕족들을 60년 동안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 가문은 흥선대원군이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바보인 척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 고종이 왕이 되자 그는 아들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조선 후기를 배울 때 꼭 알아둬야 할 말이 바로 세도정치랍니다. 세도정치는 왕의 외가나 친척 또는 총애를 받는 신하가 왕에 못지않은 강력한 권세를 잡고 왕의 정사를 좌지우지하며 전권을 휘두르는 부정적인 정치 형태랍니다. 왕이 가장 강한 게 아니냐고요? 왜 신하가 임금의 정치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주로 세도정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들의 외가 세력이나 어린 왕의 아버지 왕 때부터 신임을 받았고 힘이 있던 신하들에 의해 일어났답니다. 운영궁을 들어오자마자 처음 마주하게 되는 이 기다란 건물은 수직사라고 합니다. 이 수직사는 운영궁을 경비하거나 관리하던 사람들이 거처를 했던 곳입니다. 흥선대원군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곳 수직사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막강했던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곳을 보시면 방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 역시 운영궁을 관리하고 흥선대원군을 경비하던 사람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조그맣고 네모난 이 돌은 노드돌이라고 하는데요. 노드돌은 높은 직급 양반들이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탔을 때 오르내리기 위해서 발을 디뎠던 돌입니다. 그리고 또 옆을 보시면 커다란 대문이 하나 있죠? 이 대문은 소슬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옆 단장들보다 높이가 높고 위에 기와 지붕이 얹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대문은 오직 높은 직급 양반들만이 지을 수 있는 대문이고요. 이 대문은 이 집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이 높이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양반들이 타고 다녔던 가마의 높이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곳의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생활하는 공간이 달랐는데요. 이곳은 남자들이 사용했던 사랑채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노안당이고 노안당의 뜻은
노인을 평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이용해서 노안당이라는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곳에 머물면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왕조 마렵의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린 고종 대신 섭정을 할 동안 세도 정치의 개혁, 서원 철폐, 경복궁의 중건, 쇄국 정책 등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곳에서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주련이란 전통 가옥의 기둥이나 벽에 흰색 널판지에 붓글씨로 시나 명문의 구절을 써서 붙여놓은 것을 말한답니다. 이곳에 써놓은 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낡은 관습을 금하기 위해 서원을 철폐하였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외국인들을 추방하였다. 이곳은 여성들이 사용하던 공간인 안채로 문현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이 건물은 노락당이라고 하는데요. 노락당은 노인을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락당. 노락당은 운현궁의 안채였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식. 고종과 명성황후의 국혼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또한 명성황후가 왕비로 간택된 다음 왕비 수업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곳이죠. 고종과 명성황후의 결혼식 날 창덕궁과 운현궁 사이 도로는 인산인해였습니다. 두 사람의 가례는 역대 그 어느 왕의 경우보다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고 참석한 수행원만도 1600여 명, 기마병도 무려 660필에 달하였습니다. 그뿐이겠어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나라님의 결혼식이라 구경하러 온 지방 양반들까지 합쳐 그 일대는 그야말로 장사진을 쳤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왕비의 집안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의 아내의 집안 사람들 중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형제들이었는 명성황후를 며느리감으로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명성황후는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일본을 내쫓으려 했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에게 처참히 살해되고 시신이 불살라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것입니다. 시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시해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여성들이 몸을 씻을 때 사용했던 목욕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커다란 나무 통에 물을 받아놓고 몸을 씻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바닥 안쪽을 보시면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물이 쉽게 빠지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수구라고 합니다. 이곳은 1호당입니다. 1호당은 새로운 안채인데요. 왜 한 집안에 안채가 2개나 있을까요?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가 있은 뒤 왕이 주무신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수 없다는 나라법에 따라 흥선대원군 일가는 더 이상 노락당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채로 1호당을 지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난을 잘 그리셨어요. 난을 그리시다가 먹물이 떨어지면 운하연지 물을 길어다 쓰셨답니다. 또 이곳에 연을 길러 꽃과 향내를 감상하고 비상용 방화수로도 사용했다고 하니 일석이조겠지요. 연지는 먹물이 고이는 벼루 앞쪽에 오목한 부분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조선시대에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시간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때 해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시계는 해의 그림자를 이용하여서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 원래 해시계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기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굴뚝인데요. 옛날에는 히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난방시설인 온돌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저도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못 버틸 정도니까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이스크림도 없이 여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사실 지금처럼 달달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없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얼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밑을 보시면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죠? 저 문 너머에는
얼음 저장소, 즉 빙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얼음이 되게 흔한 음식이죠. 근데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얼음을 한강에서 ቆ고 얼은 강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음을 만들어서 저기 있는 냉동 빙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꺼내 먹는 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얼음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궁에 빙고가 있는 것도 그 당시 흥선대원군의 막강했던 권력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고종 임금이 잠저에서 어릴 때 즐겨 놀았던 소나무가 그리워 왕이 되어 창덕궁으로 들어간 후 정의품송이라는 관직을 내리고 금관자를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노락당 앞마당에 있었다고 하는데 벼락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나무를 기리는 비석만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운현궁의 벽을 본 적이 있나요? 벽을 자세히 보면 한자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한자어는 단순히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운과 축복을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10개의 한자는 길영, 인간새, 봄춘, 장수수, 부자부, 편안할 강, 편할 영, 일만만, 해새, 즐거울 낙으로 영원토록 봄의 세월과 같아 장수와 부귀로움 속에 평안하여 만세토록 즐거우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물 전시관입니다. 여기에는 운영궁과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운영궁이나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희의 운영궁 탐방이 끝이 나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 재밌으셨나요? 저는 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이 운영궁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 번씩 운영궁 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